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변운년입니다. 보험회사와 맞짱뜨기 오늘은 69번째 영상으로서 재해 장애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가 계약자한테 소송을 당하여 패소한 삼성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연모 씨는 경남 김해에 사는 48세 가정주부입니다. 2010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8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푹푹 찌는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2명의 자녀 그리고 6명의 이웃들과 함께 경남 밀양에 있는 얼음골 계곡으로 물놀이 피서를 떠났습니다. 계곡에 도착한 그녀는 일행들과 함께 시원한 계곡물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면서 다슬기를 잡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속에 있는 이끼 낀 미끄러운 돌을 밟아 균형을 잃고 뒤로 낮아빠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허리와 엉덩이에 가벼운 통증만 있을 뿐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 허리와 다리가 조금 뻐근하였으나 염씨는 물놀이 갔다 온 후유증이려니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5일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밀검사를 받아보고자 8월 14일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감청수 병원을 방문하여 CT와 MRI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요추염자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현상이 심하여 3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그래도 호전이 없자 그녀는 9월 28일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요추 후궁 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 수술을 받고 4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6개월이 지나 그녀는 보험약관의 장애등급 분류표상 제6급 장애인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에 속한다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떼어준 수술 확인서와 후유장애 진단서를 삼성생명에 제출하고 재수술비와 제6급 장애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재해장애급여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여기서 재해란 생명보험 약관에 기재된 보험 전문 용어로서 급작스럽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생명보험 약관의 재해는 손해보험 약관의 상해와 같은 말입니다. 이에 연모 씨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적법한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보험 가입 증서, 보험 약관,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후유장애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여 자세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녀가 가입한 보험은 6년 전에 가입한 삼성생명의 무배당 리빙케어 종신보험 종신형 보험 계약이었습니다. 보장 내용을 보니까 재해로 인하여 제6급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재해장애급여금으로 1,500만원, 재해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는 수술비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놀이를 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때문에 요추염자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를 치료하고자 요추 후궁 절제술과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고 그 결과 제6급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그녀에게 재해장애급여금 1,500만원과 수술비 100만원을 합하여 1,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진단서의 진단명 오른쪽에 기재된 질병분류번호에는 S33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질병분류번호 S란 손상 및 외부 요인에 의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연도는 2004년이었습니다. 2005년 4월 1일 생명보험 약관과 손해보험 약관의 장애등급 분류표 및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통합 개정되기 전에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이어서 설사 기왕증 퇴행성 병변이 장애에 일부 기여를 했다 할지라도 그 기여도만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는 그러한 보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생명은 무조건 퇴행성 병변 때문에 발생한 장애이므로 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수중에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은 부담된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장과 준비 서면만 작성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서면만 작성해 주는 대신 변론 기일에는 그녀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소장을 작성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 법원에 제출해 주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준비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05년 4월 1일자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약관의 장애 등급 분류표가 통합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개정 전후의 약관과 장애 등급 분류표를 서정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개정된 약관의 장애 등급 분류표 장애 판정 기준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척추체, 즉 등뼈죠. 척추체의 장애보험금에 한하여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 퇴행성 병변 기여도를 측정하여 기왕증 기여도만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2005년 4월 1일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체결된 생명보험 계약이고 개정 전 생명보험 약관에는 척추체 장애보험금을 지급할 때 기왕증 기여도만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장애 발생 원인은 그녀가 물놀이 갔다 미끄러져 다친 것이므로 급작스럽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재해가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녀는 물놀이 가서 척추를 다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척추를 치료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입증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전 5년 동안의 요양급여 내역을 문서 송부 촉탁 신청하였습니다. 그녀가 치료했던 병원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같이 놀러 갔다가 그녀의 사고를 목격했던 이웃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재해 발생 사실도 입증하였습니다. 그녀는 1심에서 정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녀는 청구한 보험금 1,600만원 전액과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생명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설사 삼성생명이 항소를 했다 할지라도 삼성생명은 항소심에서 그녀의 장애가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입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금 1,600만원 및 지연이자를 다 받고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까지 하여 소송 비용도 다 받아내었습니다. 연모 씨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말할 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며 겁먹거나 위축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애가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고 질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재해수술비와 장애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삼성생명의 보험금 불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고 그녀가 만약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면 1,6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스란히 삼성생명 주주들의 기름진 배를 더 기름지게 만들어주는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할 때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어떠한 보험금일지라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청구만 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보험금이 있었을지라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했다면 청구조차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험사고 발생일이란 사망보험금은 사망한 날을 말하고 암진단보험금은 최초로 암진단서를 교부받은 날을 말하고 입원비 일당은 퇴원한 날을 말하고 의료실비는 병원의 진료비를 지불한 날을 말하고 장애보험금은 후유장애 진단서를 교부받은 날, 수술비는 수술한 날을 말합니다. 그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연모 씨 사례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피보험자가 재해나 상해로 경추염자, 요추염자, 경추추간판 탈출증, 요추추간판 탈출증, 척추체 골절 진단을 받으면 이건 재해 또는 상해로 인한 것이 아니고
기왕증 또는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것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 놓고 약속한 보험금은 주기 싫은 것입니다. 척추체란 등뼈 전체를 말하는데 등뼈는 경추, 즉 목뼈죠. 경추 7개, 흉추, 가슴뼈입니다. 12개, 요추, 허리뼈입니다. 요추 5개, 그 다음에 미추, 꼬리뼈죠.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추나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주로 정면 충돌이나 후미 추돌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빈발합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등뼈의 상해나 장애가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고 기왕증 또는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것이라고 우길 때 그들이 내미는 서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작성해준 의료자문서입니다. 그들이 내미는 의료자문서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고 기여도는 몇 프로 안 되고 기왕증 기여도는 상당히 높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 기여도는 20%, 기왕증 기여도는 80%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사고 기여도는 30%, 기왕증 기여도는 70%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문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고 환자의 의무 기록만 보고 작성해 준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그 의료자문서 기재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 기왕증 기여도가 80%이므로 보험금의 80%는 공제하고 20%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거나 사고 기여도가 10%, 20%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는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어서 재해로 볼 수 없다면서 재해장애급여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많은 계약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험회사 자문의사도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일진데 설마 근거 없이 의료자문서를 작성해 주었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아예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기왕증 기여도만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해주는 계약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연모씨 사례에서도 보았지만 보험회사는 그녀에게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것이어서 장애급여금 1원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녀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 1,6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지 않았습니까?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진찰한 적이 없는 자문의사가 진단서 등을 교부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들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의료자문서는 진단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은 그렇게 해도 의료자문서 말미에 기재된 자문의사의 소속 병원, 면허번호, 이름 등은 계약자에게 죽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계약자에게 의료자문서 사본을 교부해줄 때에는 자문의사의 인적사항을 계약자가 알 수 없도록 검은 매직펜으로 새까맣게 칠해버립니다. 자문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도망갈 구멍은 하나쯤 만들어 놓습니다. 도망갈 구멍이란 이 소견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치료하지 않고 환자의 의무 기록만을 보고 작성한 것이어서 추후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나면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의료자문서 말미에 기재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추후 자신이 작성해준 의료자문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을까? 차라리 환자를 직접 진찰, 검사, 치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료자문서를 작성해줄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험회사 자문의사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자문료 몇십만 원을 받아먹는 재미로 아무 생각 없이 의료자문서 작성을 남발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의료자문서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 지급하는데 빌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보험회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의료자문서를 써줄 리도 만무지만 사실대로 써준들 보험회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의료자문서를 계약자에게 내밀 어리석은 보험회사 직원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보험회사 자문의사는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의료자문서를 작성해주기 때문에 그들이 작성한 의료자문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의료자문서를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하건대 의학 및 보험 지식이 없는 계약자는 의료자문서 기재 내용을 놓고 보험회사 직원과 언성 높여 싸울 일이 아니라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나 보험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여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는 정당한 보험금을 받아내어 전문가에게 수임료를 지불하고 남은 금액을 챙겨가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영상 구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알람 설정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